왜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카페에서 만난 후배 민수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투자를 시작했지만 주변에서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말만 들을 뿐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좋은 기업이 많아서죠? 민수의 대답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야.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어. 그날 저는 민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무인도의 은행장 이야기였죠. 무인도의 은행장, 현대 경제의 비밀을 담은 우화. 상상해봐. 어느 무인도에 세 사람이 살고 있어. 은행원 김씨, 어부 박씨, 나무꾼이지야.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섬 전체의 돈은 은행원이 가진 1만 원이 전부야. 어느 날 어부가 더 큰 배를 사고 싶어서 은행에 가서 1만 원을 빌려. 연 5% 이자로 말이지. 어부는 그 돈으로 나무꾼에게 배를 주문해. 나무꾼은 1만 원을 받고 열심히 배를 만들어줘. 이제 섬의 돈은 나무꾼이 갖고 있고 어부는 3배를 얻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어부는 원금 1만 원과 이자 500원을 갚아야 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섬 전체의 돈은 1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만 500원을 갚지?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부가 아무리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도 이자 500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야. 은행요? 맞아. 은행원이 누군가에게 500원 이상을 추가로 빌려줘야 해. 그래야 시장에 돈이 돌고 어부가 이자를 갚을 수 있거든.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결국 섬의 돈은 계속 늘어나고 모든 사람이 빚을 져야만 하는 구조네요? 바로 그거야.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부와 나무꾼은 실제로 일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은행원은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시스템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야. 현실 세계의 은행장, 미국. 이제 이 이야기를 현실로 옮겨보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인도의 은행원이 바로 미국이야. 정확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지. 민수에게 보여준 것은 미국 통화량 그래프였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선이 그려져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경제가 무너지자 미국은 뭘 했을까? 돈을 더 찍어냈겠죠? 정확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풀었어.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는 더 극단적이었지. 통화량이 15조 달러에서 22조 달러까지 치솟았거든. 민수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망하잖아요? 왜 미국만 가능한 거죠? 달러 패권의 비밀. 바로 그게 핵심이야. 저는 흥미진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전 세계 석유와 원자재는 달러로만 거래돼. 석유를 사려면 모든 나라가 달러를 확보해야 하거든. 둘째, 위기가 터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와 달러를 사들여. 위기의 원인이 미국일지라도 말이야. 셋째, SWIFT라는 국제결제망을 미국이 사실상 통제해. 이걸로 특정 국가를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할 수 있어.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돈을 찍어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가 나눠서 부담하는 거야. 미국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미국의 힘. 저는 또 다른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S&P 500 지수의 장기 그래프였죠. 이걸 봐. 지난 70년간 대공황, 세계대전, 오일 쇼크, 블랙 먼데이,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결과는 계속 올라갔네요. 맞아. 그리고 미국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어. 1971년 근본이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해서 무한히 달러를 찍을 수 있게 됐고 1974년에는 사우디와 협정을 맺어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게 만들었지.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는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서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췄어. 그 결과 미국은 수출 경쟁력을 되찾았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빠졌지.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결국 미국이 세계 경제의 룰을 만드는 거네요.
투자자로서의 선택. 그래서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의 반대로 베팅하지 마라. 이건 맹목적인 애국주의가 아니야. 세계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냉철한 통찰이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단순히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시스템 그 자체에 투자하는 거야. 빚으로 성장하는 자본주의의 중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달러 패권,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까지. 우리가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해 볼게. 첫 번째 질문은 그럼 한국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되나요? 답변은 분산 투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미국 시장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 시스템에 종속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도 언젠가는 망하지 않을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을 대체할 시스템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위안화도 아직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언제부터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 당장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으로는 부의 흐름을 읽는 눈이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를 마치며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형, 그럼 결국 미국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우리가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이상 그 시스템의 중심에 함께해야 해.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거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패권과 혁신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미국 시장의 방향성은 명확해. 민수는 그날 이후 매월 S&P 500 ETF에 꾸준히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덕분에 단순히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부의 흐름을 읽고 그 중심에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